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비긴즈 14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 어떻게 보면 지금 비긴즈 14에서 제가 이제 시즌 1 때 첫 번째 편이 이제 프리메이슨은 살인이다, 이 이야기에서 한 지금 5년 정도 지난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이제 가설들을 바탕으로 그때는 하지 못한 이야기의 어떤 맥락을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소화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비긴즈 12, 13에서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조금씩 이렇게 찝었던 부분들이 다 연결고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맥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나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소화되시는 분들, 또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가설들을 연결시키는 이제 뭐 그 소화가 되는 분들, 또는 그동안의 가설들을 연결시키는 한 단계가 높은 그런 이야기들을 비긴즈에서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 정조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군인입니다. 자, 프리메이슨. 자, 프리메이슨하고 이제 연결되는 게 성전기사단이 되는 거고, 성전기사단이 사무라이, 그리고 이 고려 역사에서는 무신, 즉 그 무신 집단의 삼별초로 이제 그 연결고리를 잡았습니다. 삼별초, 성전기사단, 그 사무라이. 물론 이제 그 집단을 말하는 단어 밑에 이제 어떤 조직이 됐건 귀족이 됐건 평민이 됐건 어떤 기타 연결고리가 있는 조직이 됐건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성전기사단과 이 프리메이슨하고 이제 음모론적 관점에서 연결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거고, 이 음모론적 관점이란 것은 결국은 그 반이 되는 쪽이 주로 이제 이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교황을 적으로 예수회하고 프리메이슨하고 뭐 일루미나티하고 이렇게 묶어서 그 이야기하는 관점이 있는데,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정과 반의 어떤 이 그 카테고리에서 갇혀서 사고를 하지 말고 이 전체적인 시각,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치적 음모론이 있고, 또 이 개신교 또는 이 종교적 입장에서의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프리메이슨이 각기 다르지만, 금성에 사용된 이야기에서 말하는 프리메이슨은 결국은 과거 기록의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그 기록상의 살인을 의미하는 거고, 이 살인이 조선에서는 선비가 되는 거고, 그 일본 역사에서는 그 무사 집단이 되는 거다. 이 무사라는 것은 그 귀족 레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템플러, 프리메이슨, 이 연결점에 이 보편적인 이 대항해 시대의 역사관이 됐건, 또 이 프리메이슨 또는 성전기사단의 연결 고리점에서 연결이 되는 게 이 성전기사단들이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포르투갈이냐 스코틀랜드냐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이 프리메이슨의 스코틀랜드파 또는 요크파, 또 아일랜드, 이제 로지로는 아일랜드 로지, 스코틀랜드 로지, 영국 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로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스코틀랜드 파냐 요크파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요크파가 결국은 이 정조 또는 미국 1776에 등장하는 이 프리메이슨들하고 연결이 가장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라이 이야기 했고, 자, 그러면 이 흔히 말하는 사무라이가 결국은 우리가 한자로는 모실시가 되는 거고, 모시다, 받들다, 시중들다, 기르다, 양육하다. 그래서 이 모실시,
그래서 이제 이 사무라이 관점을 떠나서 에도마부 이야기하면서 또 그 에도마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그 홍어성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은 이 남자 시중들을 그 장군들이 거느리는 일본 역사의 그 흐름과 결국은 이 성전기사단의 말을 한 마리의 말을 두 기사가 타고 있는 또는 그 로마 그리스식에 등장하는 동성애, 군대의 동성애 그런 문제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큰 흐름을 지금 전반적으로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연결시키는 그 중요한 주제가 지금 비긴지에서 12, 13, 14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되면 그, 그 뭡니까 우리가 9, 비긴즈 9, 10, 11에서 이야기했던 뭐 김춘추가 됐건 그 시저가 됐건 또는 이 전국시대의 그러한 역사가 됐건 그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데 아무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실 시가 되는 거고 이게 사무라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역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사무라이들은 결국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 보디가드가 되는 거고 또 목숨을 바쳐서 주군을 지키는 어떤 이 표면적인 이야기가 있고 이들하고 관련된 그 밤의 이야기가 또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하고 또 연결되는 게 봉건제 사회에서의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로 가지가 너무 나가버리면 또 그 이번 편이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별초, 사무라이, 템플러 이들이 어떻게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되는 과정은 결국은 그 조선 고려 말 조선 초 임진왜란 또 뭐 인조반정 또 지나서 이 숙종 용조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 이 과정들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에 그 음모론이 됐건 정치가 됐건 또는 그 역사가 됐건 또는 종교가 됐건 이런 관점에서 그 맥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에 관해서. 이 프리메이슨은 결국은 성전기사단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성전기사단의 본질은 결국은 신라 부흥운동하고 관련돼 있고 고려 부흥운동하고 관련돼 있고 시작점은 통일신라 시대의 그 가문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고려 시대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거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한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별무만 이야기했고 별초에 대한 기록은 무신정권 1274 별초 경주 별축 별초군 전봉별초, 경주별초, 신기군, 신기반, 야별초, 자별초, 우별초, 신이군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뭐 성전기사단, 템플기사단, 그리스도기사단, 또 기타 기사단 이렇게 보면 되고 사무라이 집단으로는 이 가문들하고 연결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려 시대에 결국은 고구려 부흥이 됐건 백제 부흥이 됐건 신라 부흥이 됐건 이런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들이 결국은 이 무신 세력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성전기사단하고 관련된 뿌리라고 연결이 된다. 뭐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그 영국에 이제 그레이트 로치가 영국에 있는 거고 프리메이슨 그 로얄 그 행사가 2017년도에 또 이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사림이냐 사무라이냐 물론 과거에 이제 오리지널 무대에서 그 한국이 가기보다 지금 이 시대 기억하고 있는 뭐 조선의 이미지가 있고 또 일본의 이미지가 있고 하지만 그 실체적으로 지금 권력이 남아있는 승자의 개념은 결국은 이 앵글로색슨 영국, 미국 또는 유럽의 실제 이 세력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한반도 세트에서는 기록들만 있는 거고, 허수아비만 연결점이 있는 거지, 실질적인 이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연결시키는, 뭐 이제 이 단편적으로 이 기록만을 가지고 등장하는 실체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성씨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성씨가 오리지널이냐 진짜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스스로 반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런 성씨라도 있고 국가가 탄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과정에서의 국가적 중요성, 지금 현실의 어떤 그 시스템의 중요성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된다라는 게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의 본질이고, 결국은 이미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과거의 기록들이 어떻게 현실의 사람들에게 의식을 그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이다. 지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궁극적인 이 의구심을 풀어야 하는 게 또 인간의 본질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야기가 또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고려 조선을 우리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야 돼. 이제 뭐 이어서 보는 관점이 결국은 이 무신 정권이라는 본질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끊어지는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일본 역사에서 막부 시대의 변천사로 연결시키면 그게 또 다른 각도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기사단이라는 이 뿌리 자체는 고려시대의 정이고, 거기에 반하는 신라 봉이 됐건 또 기타 민족 뭡니까 백성 천민 이런 백성들의 난도 존재하겠지만, 결국은 신라, 고구려, 백제 또 기타 등등의 이 부흥이라는 또는 그 타이틀을 달고 움직였다라고 그냥 크게 비춰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이들이 성전기사단하고 템플러하고 사무라이하고 각기 다르게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의 이제 오리지널 판에서의 실체는 그러한 느낌일 거고, 그래서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프리메이슨 로지가, 그랜드 로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메이슨들 세력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무신 정권이고, 결국은 이 고려 무신 정권의 연결성이 이성계도 이 무신이 되는 거고, 이제 이성계 이제 아버지라고 기록되는 이자춘이가 동북면, 아버지는 이춘과 함께 원나라의 천호로 있다가 1356년 공민왕이 쌍선총과부를 탄환할 때 고려에 기순하였다.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결국은 원나라 자체도 최충원, 징기스칸 이 무신정권이 되는 거고, 이 이성계, 이자춘 그래서 이제 이 이성계도 결국은 무신정권의 승자. 그래서 이 무신정권이 출범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무신정권의 이 무신이 이 정의대장군 쇼군 개념이면 결국은 천황 대노는 따로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조선이고, 조선이 명나라를 사대하는 명황제, 청황제, 원나라 황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계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주원장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티무르 시대의 몽골 전통은 징기스칸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 한이 되는 것을 한이 이제 칸이 되겠죠. 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한을 자칭할 수 없었다. 그는 대신 아미르, 지휘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대대로 그 앞에 부주르그 또는 칼란, 위디안이 붙여 있었다라고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이 징기스칸 후에만이 칸이 되는 이 개념이 결국은 가마쿠라 막부를 연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겐지 가문의
이 쇼군, 대장군을 할 수 있는 혈통을 이어가는 개념이 결국은 징기스칸의 후예가 한이 되는 이 부분과 맥락이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징기스칸, 가마쿠라 막부, 최충원, 이제 일본 역사에서는 이 가마쿠라 막부를 연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태조 이성계는 이제 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보기에는 오리지널 무대에서 동부 13도의 함경도 지역의 그 어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흔히 말하는 정의대장군 쇼군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한반도 기록 역사에 이 조선 위에 나중에 이제 금나라 또 청나라가 등장하는 이 구조이지만 명나라 역사나 또 조선 역사나 이꼬르가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록의 관점에 봤을 때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세트에서 말하는 조선의 이시왕조는 이 칸의 이 타이틀은 달지 않은 걸로 정리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거를 기록을 또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결국 하나의 이야기에서 조각이 난 거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징기스칸 이야기를 했던 거고, 최충원 이야기. 이제 징기스칸, 최충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결국은 한자로 원내조가 되는 거고, 자, 원내조. 이게 아마 이게 우리가 조선할 때 조선자가 조자가 되는 거고, 이게 근원 뭐 그런 거고,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내조라고 징기스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조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일본의 무장 정치가 가마쿠라 막부 초대의 쇼군을, 즉 미나모토 요리토모를 원내조라고 하는 거고, 이 원내조하고 가장 가까운 인물이 또 최충원, 징기스칸이 된다. 무신 기준으로. 징기스칸이 원내조가 아니고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또 원내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대장군 세이타이 쇼군이 등장하는 거고, 이 개국공신, 즉 뭐 이제 정의대장군 이 부분들은 다들 이제 알 거라고 보고, 이 정의대장군 하면 결국은 일본에서는 동쪽이 되는 거고 아메리카 무대에서는 또 동부 13도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조선시대의 개국공신들이 결국은 이제 1등, 2등 막 이렇게 있는데, 1등 공신이 그 자기 3등급 상승, 자, 그리고 봉작, 직계아들 자기 3등급 상승, 음직, 이게 이제 고려시대 음서,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이가 자기 2등급. 그래서 이제 사이가 중요한 거고, 전지, 봉작, 사람에 따라 다르다. 백은역, 조준, 정한군, 이강군, 회항군, 뭐 천호, 식실봉, 삼백호, 김사영, 남은, 정도전, 전지 200결, 루비 25구. 뭐 이렇게 이제 받는 건데,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개국 공신들이 결국은 무사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성계가 무사였고,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정도전 이렇게 이제 그 살인 이렇게 학자 개념으로 등장하는 인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국 공신은 무신 정권 무신들이고, 이들이 토지하고 결국은 쉽게 말하면 영지를 받는 겁니다. 영지를. 그래서 이 개국공신 조선 자체도 본질적으로는 무신 정권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일본 역사에서 말하는 무르막지 막부가 되는 거죠. 이제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 이후가 에도 막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태에서는 이제 뭐 양반 하면 이제 이런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평화로운 시대 뭐 이런 거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양반의 본질은 이
초기로 가거나 반정시대가 가거나 이럴 때는 결국은 다들 무신들이다라는 겁니다. 무신. 그래서 이 무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살인들이 메이슨이다. 이제 금성이 살인된 이야기 시즌 1에서 첫 번째 편이 메이슨이 살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 메이슨이 결국은 다이묘하고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다이묘, 메이슨, 살인.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비 우리가 조선사에서 선비 양반이 이 귀족들 또는 이런 부분들이 문신이냐 무신이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이 일본 역사에서 등장하는 그 사무라이 중에 귀족 사무라이가 되는 거고 다이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는 거고, 그 땅들이 그 지금 시대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졌는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거의 귀족들의 국가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지금의 미국의 어떤 포맷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땅의 주인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거는 음모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물론 이제 금성이 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음모론이고, 실제 땅 주인들은 존재한다. 이게 표면적인 그림자 정부 그런 거죠. 아무튼 이 메이슨이라는 개념 자체가 왕족이면서 귀족이면서 또 물론 이게 이제 초창기 이 전쟁의 시기 또는 이 반정의 시기를 떠나서는 정치적 세력이 되겠지만, 이게 문신과 무신을 교차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프리메이슨 대통령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등장을 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7대 웨스트민스터 공작 25세 영국 청년 휴 리처드 루이스 그로스베너, 즉 공작, 지금 시대에 공작이 있는 거고, 우리 세트 한반도에는 공후백작의 가문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등작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이 오등장에 공후백작 남이 있는 거고, 이 공후백작 남을 가문을 혈통을 이어온 이 세트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록상의 가문의 실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무서운 부분인데, 결국은 이 세트를 권한을 가진 실질적 역사의 그 뿌리가 있는 가문의 그 권력에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언제든지 그 뒤집어질 수 있는 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또는 1800년대, 1900년대를 거치면서 생겨난 이 자본의 부의 가문도 존재하고 정치적 가문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자세히 남쪽을 보면 이 정치적 가문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로컬 지역에서 그 부가 됐건 그 시대를 살아간 권력하고는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의 연결되는 가문은 그 파워 있는 가문은 없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북한이 3대째를 이으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신가문으로 이게 세팅이 되어지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이자연의 손자 이자겸이 되는 거고, 이자겸 뭐 영광굴비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자겸이가 1122년에 한양공이라는 책봉이 되는 거고, 1224에 이거
12에서 이야기했던 1, 2, 4의 조선국 공으로 진봉되었다. 본관은 경원이다. 그래서 이제 한양공이 이게 한양 공우백자의 공이고 한양이 등장하고 공 빼고 또 조선국 한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기록상에 이미 1122년에 조선국 한양공 이게 이제 뭐 이게 실제 기록을 뭐 봐야 되겠지만 더 이게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적 단어적인 것들로 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고려시대 이시왕조에 대한 이 부분들이 꼭 이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음인도 존재하는 거고 그 후에 또 이성계로 이어지는 이 스토리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점이다. 하지만 이제 뭐 여타 되어지는 기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아무튼 이 대정봉환 명치유신 일본 역사에서 등장하는 이 부분이 결국 아메리카가 됐건 유럽이 됐건 이 시대의 1800년대 중반 또 1800년대 초반 중반을 거치면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에도 막부 즉 막부 정치가 아웃되면서 재정립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천황이 복귀하는 거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의 천황은 교황이 되는 거고 교황이 지금 그 우리가 보는 어떤 모양으로 체계화가 되는 게 또 1800년대 중반 이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의 천황이 세계 역사에서는 그 일본을 영국으로 보고 유럽으로 봤을 때 결국은 교황이 덴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이 됐건 1800년대부터 등장하는 프로이센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로마 교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리메이슨 그 성전기사단 뭐 예수회까지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회는 과거 역사를 보면 일본의 덴노하고 덴노의 산하 조직을 예수회로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 무신이 결국은 덴노하고 덴노를 허상으로 세우는 것도 있지만 협력을 했던 체계에서의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피라미드의 상층부에서는 결국은 교황이 나오고 그 뭐 이제 성전기사단이 나오고 이제 지금 관점에서 프리메이슨이 등장하고 예수회가 등장하고 기타 등등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도 정치, 에도 막부, 통일점을 이제 조선사에서는 세도 정치로 또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조각들을 잘 합치고 이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여러 가지의 그 궁금점들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지리적인 것들로 비교하는 거는 시즌 1부터 지금 계속 하면서도 단편적으로 이 지리적 비교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지리가 확장된 것들의 오리지널의 이야기의 사건의 소재가 되는 인물이 되는 뭐 그런 역할이 됐건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파생됐느냐고 이걸 또 크게 말하면 큰 정의된 자본이 있고 쇼본이 있고 밑에 다이묘가 있고 또 작은 다이묘가 있는데 이 다이묘들이 영지를 얻고 시대별로 이 다이묘들이 또 영지를 얻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 지역을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라는 게 결국은 이 하나의 스토리에서 이렇게 자기의 땅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단순한 수학적 체계 확장을 지금 역사에서의 중심에서 기록 이식, 확장 이런 게 프랜차이즈적으로 가장 비율을 많이 했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될 거라고 보고 자 그래서 아무튼 세계 2차 대전 때 끝나고 얄타회담 때 결국은 이들이 과거로 말하면 무신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도 하지만 정치 무신이지만 결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세력들이 흐름을 보자면 결국은 이 무신 정권의 세력이 막부 세력들이 끌어온 거고 그게 이제 변화가 된 게
1800년대 중반이 되는 거고,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의 승자들도 결국은 이 무신을 기반으로 한 집단이다, 정치 집단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뭐 인류 역사라고 보기로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게 이 과거에 가문들이 됐건 정치가 됐건 이게 계속 중첩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거니까, 자,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후원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